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한경찰학원 경찰학을 전임하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4년 1차 순경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1차 순경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총평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향후 학습 방법,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번 1차 순경시험 경찰학 문제에 대한 1번부터 40번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 해설 강의는 모든 지문을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문항이 정답이고 무엇이 틀렸고 여러분들 이 정도 선에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향후 공부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에 있어서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차 순경시험에 대한 경찰학 해설 강의. 자,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1번.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제도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핵심은 영미법계 국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여러분 저의 기본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봤던 교재도 마찬가지겠지만 표로 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구분하는 특징 여러분들 떠올려 주셔야 되죠.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영미법계 경찰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요, 주민의 자치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왕의 절대적 권력이라는 것은 국왕이 곧 국가죠. 따라서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주민 자치권과 구별되는 개념, 바로 여러분들 일반 통치권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하는 것은 대륙법계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영미법계를 물어보는데 2번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1번 문제는 일단 1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분 되도록이면이 아니에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 여러분 경찰의 분류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의 분류 중에 고등경찰 그리고 보통경찰. 자, 여러분 이러한 구분은 독일이 아닌 프랑스에서 유래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등경찰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신념까지 통제하는 경찰활동이고, 보통경찰이라는 것은 보통경찰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이죠. 따라서 여러분 2번은 4번이 정답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2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틀리면 안 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3번 문제는요, 그동안 우리 경찰학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번 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찰의 역할 모델 중에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을 물어봐요. 자, 여러분 경찰의 역할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이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두 번째는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 경찰 모델은 범죄 진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 경찰 모델이 전 범위를 아우르는 경찰이죠. 자, 여러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은요 조금은 전통적 경찰 활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 경찰 모델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조금 더 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경찰 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 여러분 이것은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이 아니라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에 해당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3번 지문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헷갈렸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볼까요? 자, 여러분 경찰 윤리 강령을 물어보죠. 여러분 경찰 윤리 강령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 틀렸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1945년 국립경찰이 탄생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경찰사 시대적 구분으로 보면 미 군정시대죠. 따라서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겠죠. 자, 봉사와 질서를 강조한 건 대륙법계의 영향이 아니죠. 영미법계의 영향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기본이론 강의, 기출문제 강의,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경찰학은요 문제를 겸손하게 읽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읽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조금 이 지문을 딱 읽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학은 함정의 학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대륙법계를 안 읽었으면 잘못된 답을 찾겠죠.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학 지문을 읽을 때는 항상 겸손하게 모든 지문을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들 5번 문제는 존 클라이니가 주장한 내부 고발. 여러분 휘슬 블로잉이죠. 자, 이 내부 고발의 정당성 요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들 내부 고발은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성공 가능성은 불문한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5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기출이 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경찰학은 약 80% 정도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모두 해결할 수 있게끔 출제됩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6번 문제는 경찰 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물어봅니다. 자, 부정청탁 금지법.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문제도요, 기출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죠. 자, 여러분, 공직자가 외부 강의 사례금 관련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죠. 이때 여러분들 외부 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일 경우. 자, 다음에 여러분, 신고 대상 제외되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역시 여러분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면 제외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6번 문제도 기출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번 문제는요, 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그 다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위공직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엄청 강조드렸었어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해충돌 방지법. 여러분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치안감 이상과 시도경찰청장이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부패방지법에서는 쉽죠, 여러분? 경무관 이상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계급은 경무관인데 이 경무관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도 기출 기반입니다. 여러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8번 문제를 보시면 범죄 원인 이론, 이론 학설을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 글레이저. 여러분, 글레이저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죠? 암기 동글. 글레이저의 글. 동은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죠.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모방이라는 것은 사회적 학습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 구조라고 했죠. 따라서 틀렸죠. 여러분, 이 8번의 범죄 원인 이론, 이 문제도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기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9번 문제는 문제 자체는요 어렵게 냈어요. 고전주의 범죄학 억제이론 베카리아와 벤담. 여러분 베카리아와 벤담이 주장한 내용 몰라도 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다. 특징이죠.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억제 이론은 무엇을 통한 억제라면 형벌을 통한 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벌의 엄격성, 형벌 확실성, 그 다음에 형사처벌의 신속성, 이걸 여러분들 전제로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 문제 자체는 엄청 어려울 것처럼 이야기해놨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고전주의 범죄학의 가장 큰 특징, 형벌을 통한 억제, 형사처벌 확실, 형사처벌 엄격, 형사처벌 신속,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문제는 다르지만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번 볼까요? 범죄 예방 이론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1번, 2번, 4번은 옳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예방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특별 예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예방 이론은 일반 대중의 잠재적 범죄성을 가지고 억제하는 거고, 여러분 특별 예방 이론은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 예방 이론은 범죄자의 교화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일반 예방 이론과 특별 예방 이론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도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1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총평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맨델존의 범죄 피해자 유형 분류. 자, 여러분들 범죄는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가해자의 책임이 크냐 또는 이 범죄를 유발시킨 피해자의 책임이 크냐, 책임의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 이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는 범죄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과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플러스 가해자의 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 범죄학이 범죄 피해자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범죄학회 등 학회 등 참석하면서 이 흐름을 이야기를 했고 이 맨델존 나올 가능성 아주 높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언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문제를 보면 가해자의 책임과
다음 피해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례 아닌 것은 여러분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2번은요. 부모에게 살해된 페루나예요. 맨날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일 안 하고 부모님 등골 휘어지게 하는 페루나. 저는 페루나가 여러분 가해자죠? 아니 피해자죠? 부모가 가해자죠.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들 페루나의 책임이 부모보다 더 큽니다.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책임이 동일한 게 아니라 그동안 페룬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페루나가. 그래서 부모가 참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책임이 더 큰 경우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맨델존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11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꽤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 문제. 여러분 우리 시험의 빈출 문제죠. 지역사회 경찰활동.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윌리엄스가 주장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내용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이 틀렸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민간 술찬도 실시하죠. 여러분 그런 특징적 내용들을 암기했다면 12번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3번 문제. 여러분 조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1번, 3번, 4번 너무 명확하게 옳은 설명이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일제강점기 시대가 끝나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 군정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의 치안입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1945년도에 정리된 게 있고 마지막 1948년도에 정리된 게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1948년도에 정리된 게 보안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고요. 1945년이. 그런데 여기 보면 1948년도에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다. 이런 미 군정 시기 마지막 연도인 1948년도에 폐지된 치안입법은 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번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1번 비경찰화 1946년 여자경찰제도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기출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3번 문제는 2번 지문이 틀린 걸 몰랐더라도 속어법을 통해서 1번, 3번, 4번이 너무 명확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4번 볼게요. 여러분 아마 저의 모의고사 문제 풀었던 분들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외국 경찰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영국의 지방경찰 제도가 과거 3원 체계에서 현재 4원 체계로 전환된 거, 여러분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이거 엄청 다루었죠. 여러분, 4원 체계로 변화된 건 영국의 지방경찰이 강화된 거죠. 약화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4원 체계인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 장관, 여러분 영국의 지방경찰이 강화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에서 외국 경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와 관련된 이런 통합 문제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5번 문제. 여러분 15번 문제는 보니까 여러분들 PPT가 조금 잘못됐네요. 자, 여러분 15번 문제를 보시면 법치행정의 원칙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법률 유보의 원칙이 뭡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위임 명령으로도 규율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 조직법 한 문제인데요. 국자법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이 명확하게 옳은 설명이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시 도지사의 제의 요구는 여러분들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제의 요구 건의는 여러분들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법령 위반, 그 다음 공익침해일 경우에 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제가 기본 이론에서 엄청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판례를 물어보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보면 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단으로 경고가 있고 제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제지는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제지를 통해서 진압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행하여질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굳이 판례 공부를 안 해도
상식적으로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17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번은 조문이죠. 2번 역시 조문이죠. 여러분 판례는 3번, 4번인데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경찰 장비 사용이 적법한 경우가 있고 경찰 장비 사용이 위법한 경우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경찰 장비 사용이 적법한데 여러분 대항한다. 그건 여러분들 정당방위 성립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경찰 장비 사용이 위법해서 나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대항한다. 이건 여러분들 정당방위 성립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요 생각보다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번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가요 이번 1차 순경시험에서 가장 지엽적인 문제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더러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더럽은 문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24년 1차 순경시험 경찰학 제가 18분 만에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1번 지문을 분석하는 게 5분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2번과 3번, 4번은 쉽긴 했어요. 그런데 1번이 어디가 틀렸지? 여러분들 끝까지 머릿속에 떠올려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5분쯤 생각하니까 탁 매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보 수집 사실 확인 공공 안녕은 가능한데 공공 질서는 안 됩니다. 조문입니다. 조문. 여러분 이런 문제 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시험에서 좀 가장 안타까웠던 지문이 1번 지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 아마 1번, 2번, 3번, 4번 다 옳은 지문 같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헷갈렸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정답은 1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3번, 4번이 너무 명확하게 옳은 설명. 자, 다음 여러분들 20번 볼까요? 자, 여러분 2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들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청이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특징 1번 계속적 부과 가능하죠. 병과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갑자기 의무 불이행자가 의무를 이행했어. 여러분 이럴 경우라도 이미 부과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은 여러분 끝까지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특징만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20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들 21번. 여러분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나온 문제예요. 행정절차법 8조 행정응원. 여러분 너무 지엽적 부분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정답은요 3번이 틀렸죠. 여러분 행정응원 차원에서 공무원을 파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파견된 공무원은 원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을까요? 파견되어 있는 그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을까요? 파견되어 있는 그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죠. 그래서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틀렸고,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죠. 여러분 상식입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21번 문제도 여러분 조금 지엽적이고 그렇지만 그나마 상식적 접근선에서도 여러분들 풀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2번. 여러분 이번 22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동안 기출되어 왔던 단순 영역이 아니라 조금 지엽적인 부분까지 깊이 들어갔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가명정보 처리 동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처리할 수 있어요. 조문 문제예요. 조문 문제. 깊숙하게 있었던 조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2번과 4번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특정 개인의 목욕실, 탈의실 완전 개인의 사생활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외 있습니다. 인명 구조 구급이 공익상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명 구조 구급을 위해서 여러분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이동형, 드론 같은 거죠. 여러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3번 볼까요? 자, 정보공개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은 1번. 여러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무원의 직무수행 있죠. 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은 담당자의 성명, 직위 공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이 틀렸죠.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 지금은 뭐 주민센터인가요? 구청, 시청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담당자 성명, 직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4번 볼까요? 24번은 여러분들 너무 쉽죠? 여러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는 설치되지 않죠? 정답은 4번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25번. 여러분 이 25번 문제 거의 유사하게
저의 모의고사에서 적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국가배상법은 판례 부분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법령에 위반한 행위. 이때 법령은요. 성문법원, 불문법원 모두 포함입니다. 자,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이런 불문법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리상의 제 원칙들도 법령 위반 포함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6번 문제.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제가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이죠. 여러분 이의신청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의신청에도 불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이때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는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이내죠. 전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7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분들께서 행정심판법도 꽤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제가 조문 위주로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시도경찰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어떤 처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징계처분. 자,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제기한다. 어디에 제기하죠?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죠. 따라서 2번이 틀렸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8번 문제. 여러분 적극적 저항, 대상자의 행위 적극적 저항.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경찰관이요 손바닥, 주먹, 발 등 대상자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뭐죠? 중위험 물리력의 사용이죠. 여러분 중위험 물리력의 사용은 폭력적 공격 이상일 경우에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는 적극적 저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리력 행사 기준 거의 100%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여러분들 29번. 여러분 29번 박스는 전문화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문화의 원리와 관계가 깊은 것은 4번이죠.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구조조정 문제, 이건 여러분들 통설 범위죠. 2번 명령 개통의 통일, 이거 여러분들 명령 통일의 원리죠. 다음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류한다. 여러분 이거 계층제의 원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5가지 우리 시험의 최빈출 문제였죠. 따라서 여러분들 29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30번 문제. 여러분 30번 문제도 빈출이에요. 국가재정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 제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여러분 5회계 연도 이상 기간의 신규 사업 플러스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입니까?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이었죠. 여러분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1번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옳고 여러분 리을이 틀렸죠.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이에요. 여러분 정신건강상 문제 우려자, 이거 여러분들 임의적 회수 보관 대상이죠. 따라서 회수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저의 카페에서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서 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무기 탄약의 회수 관련해서 절대적 회수 대상과 임의적 회수 대상 개정됐다고 하면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죠. 출제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2번 문제. 여러분 이것도 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호지역 중에 안내를 받아서 출입한다. 뭐죠 여러분들? 제한구역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해야 될 게 통제구역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고 및 탄약고 통제구역, 상황실이 들어가면 전부 다 통제구역, 조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통제구역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이 제한구역이죠. 정답은 1번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3번. 여러분 이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지 않다가 오랜만에 출제됐습니다. 경찰 홍보관리에서 경찰과 언론 대중매체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학자들, 기역, 공생관계, 크랜돈, 엘리트 집단 구성, 에릭슨, 결혼생활, 로버트 마크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죠. 자, 34번. 여러분 계급제, 직위 분류제 제가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이에요. 여러분 보수 제도의 합리적 기준. 여러분 계급제는요, 계급 호봉에 따라 보수가 거의 다 결정되어 있죠. 직위 분류제는 어려운 직무를 담당할수록 보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랬죠. 보수 결정의 합리적 기준, 어려운 직무 많이 담당하면 월급 더 받아야죠. 이거 여러분들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 분류제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경찰 행정학과 관련된 파트는 전반적으로 모두 쉬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거의 5년 만에 출제된 수사경찰활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분야별 경찰활동, 뭐 생활안전 한 문제, 수사 한 문제, 경비 한 문제, 교통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수사경찰활동 관련해서는 가폭, 아동학대, 스토킹, 마약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한 번만 읽어봤다면 조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안타깝죠.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 경위가 입감하는 것, 동시에 3명 이상이 입감시킬 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 신체검사,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35번 문제는 조금은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워낙 여러분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거의 몇 년 동안 출제 안 되었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중요도는 떨어지는 문제였죠. 그래서 35번 문제도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자, 36번. 여러분 제가 아청법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 여러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미수범 처벌 규정 있죠? 자, 여러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1번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2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3번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4번 아동 청소년 강요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여러분 니은 강요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 13세 미만자 또는 신체 정신적 장애인 이 두 대상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렀다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 틀린 것은 디귿이 틀렸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요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론 파트는 절대 기출문제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 다음 여러분 37번. 여러분 이 문제도 기출이죠. 자, 여러분 가정폭력범죄 아닌 경우 살인, 강도, 사기, 횡령배임 이런 것들 각종 치사상.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남겨라 그랬죠. 약취유인. 여러분 또 뭐 있나요? 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다음 여러분들 인질강요. 다음 여러분들 손괴죄 중에 중손괴. 자, 3번을 보면 약취유인 있죠? 가정폭력 아니죠? 쉽죠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도 기출문제 엄청 많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8번. 여러분 제가 시험 전에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서 강론 파트 중에 이것만은 보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청법 이야기했고 이런 범죄인 인도법 나올 수 있다 했죠. 자, 여러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 있죠. 여러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5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1번 시효,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뭐 인종, 종교, 성별, 3번 인도 범죄에 관하여 수사재판, 4번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 기역, 임의적
니은 임의적, 디귿 절대적. 자, 여러분 인도 범죄에 관하여 재판 절대적.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는 디귿 리을이죠.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9번 문제. 여러분 공공안녕 정보경찰활동에서 집시법이 출제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정보의 순환 과정, 정보 요구, 정보 생산, 마지막에 여러분들 정보 배포.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 배포에서 원칙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 3번이죠. 여러분 적시가 뭡니까?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적시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정보가 배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여러분 정보 배포 아무 시기에 막 하는 거 아니죠. 필요할 때 해야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0번 문제. 기출 문제죠. 여러분 1종 보통, 2종 보통 전부 다 이하 미만 중에서 이하였죠. 자, 그 중에 여러분 2종 보통입니다. 승용. 맞죠 여러분? 승차 정원 10명이야. 맞죠 여러분? 또 뭐 있나요? 화물 적재 중량 4톤이야. 다 이하예요. 자, 다음 여러분 특수 총 중량 3.5톤이야. 다음 여러분 2종 보통이니까 당연히 원동기 장치자라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 4번이 틀렸죠. 여러분 교통경찰에서 판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여러분 기출이에요. 단순한 내용이고, 따라서 여러분들 크게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경찰학은 전체적 난이도가 중 정도로 평가는 되는데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였지만 4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조금은 지엽적인 것에서 출제된 경향은 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총평에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 1차 순경시험 여러분들 치른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소와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을 100%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 아픔이 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그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눈물을 더욱더 단단하게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조금은 더 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2024년 8월 달에 있을 2차 순경 5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꾸준하고 독하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설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 저 서진호 경찰학은 항상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